근대 떡차 문화와 보존 및 계승. 자, 이 주제를 발표하실 허북구 국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재단법인 나주시 천년염색문화재단 운영국장으로 계시고요. 순천대학교 원예학과에서 학사, 순천대학교 원예학과 대학원에서 농학 석사를 하셨고, 목표대학교 원예학과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신 내역이 2015년 대만 디자인 엑스포 조직위로부터 해외 명사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셨고요. 2018년 대만 타이 중심 문화국 초청 한국 전통문화 지화전을 개최하셨고, 또 2018년에 미국 메릴랜드 주립예술대학교 초청 한국 전통염색 강연을 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국 초청 인도네시아 바틱 기술 지원에서 강의하셨고요. 2020년에 대만 타이난시 문화국 초청 지혜난화 허북구 지화문화전을 개최하셨습니다. 자, 관련 저서로는 2008년에 천년 신비의 전통차 돈차와 청태전이 중앙생활사에서 발행되었고요. 2014년에 근대 전남의 돈차 문화와 청태전, 그리고 작년 2022년에 이 미래를 바꾸는 탄소농업, 네, 이렇게 저서들이 나와 있고요. 수상 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16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2013년에 수상하셨고, 2020년에 제6회 미래전남 혁신 리더상, 그리고 작년 2020년에 공예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전라남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연해 주실 허북구 국장님을 연단에 모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까 사회에 보시는 교수님께서 근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보통 190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조선 말 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 1950년대까지 이때를 많이 그 근대로 많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에 앞서서 좀 전공이 저는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떡입니다. 떡. 그래서 떡에 대해서 제가 책을 몇 권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떡이라는 것도 주로 이제 없어져 가는 것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쪽 경상도에서는 전라도에서는 제비쑥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말로 떡쑥. 예전에 굉장히 많이 먹었던 떡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절구대 떡이라는 게 있는데,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구대라고 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절구대를 전라도에서는 분대라고도 많이 하고요. 안분대, 숯분대. 아마 경상도에서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화라는 게 항상 서울 중심이에요. 그래서 서울 중심의 표준말들. 그래서 이제 수리치떡 하면 보통 강원도나 그 서울 중심에서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랄지 전라북도 또 경상남도 이쪽에서도 굉장히 옛날 많이 먹었던 떡들인데, 이제 이름이 분추나 분치나 이런 식으로 항상 이름이 좀 지역의 그 지역명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지역의 문화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옛날 떡, 차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이제 떡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몇 권 내고 지자체 용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 하면 우리는 이제 떡차니까요. 또 이제 중국이랄지 대만 얘기하면 또 그 떡의 문화가 약간 틀립니다. 그쪽에는 좀 납작하게 가지고 우리는 곶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앞에 병자를 넣어서 병씨랄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떡차인데, 떡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떡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또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제가 발표는 이 아래의
차들 보시면 아주 적고 저게 떡일까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보면 떡차는 지금 이렇게 익힌 찻잎을 찧어서 떡처럼 만든 거다.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맞을까 하고 좀 의구심을 갖고 제가 이제 전라남도랄지 옛날에 책에 나온 지역들을 제가 이제 쉬는 날이면 좀 찾아갔었어요. 이걸 찾아가기 전에 이게 좀 녹화가 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하면서 넘어갈게요. 저희 집사람은 교사인데 애들 한 3살, 4살 될 때 둘이가 사내에만 둘인데 일요일날 잠을 자야 되는데 굉장히 짜증을 내요.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 둘을 데리고 무조건 밖에를 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데 하루 이틀 나가도 이게 이제 나중에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박물관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이 전남에 다니면서 차 생산지에서 책을 썼었는데, 그 다음에 아까 다산이 나오는데 다산이 거주했던 곳이라 할 때 그곳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옛날 실제 차를 어떻게 만들어 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발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차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주로 생리 활성이라 할지 장식이라 할지 그 다음에 암 쪽에 또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해외학술지 쪽은 주로 암 쪽 논문이 많고, 그래서 이 차에도 물론 이제 항암 성분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게 많은데, 일단은 시골을 다녔었어요. 다니면서 제가 희망을 얻은 게, 제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 그 간물 역사를 내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1800년에 태어나신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1800년대 초에 태어나신 분이 할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1800년대 아까 우리가 다산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 1800년대 사람인데 아주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돌아다니기 전에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만 아까 용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주목해야 될 게 1924년에 조선 쌍무 신식 요리 제법에 보면 그 보림차라는 게 나옵니다. 보림은 그 장흥에 있는 보림 사구예요. 절 이름이고, 그냥 차. 이것은 떡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떡차 보림차를 해석이 된 게 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잎반대게. 근데 잇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홍화, 우리가 연지곤지 할 때 볼에 빨갛게 한 게 홍화인데요. 우리말로 잇꽃입니다. 이로운 꽃. 그래서 이게 잇이고, 반대기는 납작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아마 저게 주로 서울 중심 문화입니다. 조선무, 쌍무, 신식 요리 제법이. 그래서 당시에 전차나 병차나 이런 용어보다는 그냥 장흥 보림사 쪽에서 나온 차. 근데 해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잎반대기, 반대기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납작하게 만든 차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은 조선의 차화선이 이게 1940년대 나온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도 저처럼 관심이 많은 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조사를 하러 다녔더만 차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고, 차라는 명칭이 사용된다면 우리가 병차, 고차, 단차, 강차, 이것은 기준이 되는 차가 있고 그것과 구별을 하기 위한 이름들인데, 이 차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됐다는 것은 그냥 이것이 대표차라고, 그 대표차로 많이 이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지 구별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냥 차라고 부르는 것들. 그래서 강진, 장흥, 해남 쪽에서 그냥 차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떡차 같은 경우는 강진, 월남, 그 다음에 만덕. 만덕은 여기가 이제 주로 우리가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 만덕산 아래에요. 그 다음에 구례에서는 꽃감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구례가 하만이라 할지. 저기서는 이제 낀다고 고차. 그 다음에 나주시 그 다도면, 나주가 몇 군데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차. 그 다음에 장흥, 해남, 장흥. 근데 여기 나주에는 나온 차는 옛날에 굉장히 적습니다.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주겠지만은 아까 서울에 나온 것처럼 아주 적은 차. 그게 그 불회사에서 나온 차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에서 청태전이라고 하는데 청태전이라는 명칭은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 녹태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다지 많이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차라는 이름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참 많이 다녔었죠. 많이 다녔는데 역시 차라는 이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은 게 돈차입니다. 우리가 동전, 돈처럼 생겼다고 돈차로 가장 많이 부르고 어르신들도 지금도 가면 한 80대 어르신들은 돈차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전차, 전차는 이제 돈에 대한 한자죠. 그 다음에 떡차, 나주시, 그 다음에 장흥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나주시, 그 다음에 장흥 이쪽에서는 떡차, 또는 차떡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군 부산면 간안리는 여기도 이 차가 많이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 팔았던 지역인데 여기는 개떡차. 개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골에서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개떡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잎차, 그 다음에 병차, 그 다음에 단차, 고도리차가 있습니다. 이 고도리차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떡차, 하나는 돈차, 가장 많이 사용된 것들이. 근데 떡차는 뭐냐면 지금 여기 차를 어디에다 썼냐 물어보니까 하나는 그 민간 요법, 가장 많이 쓰는 게 감기 몸살. 그래서 차를 만들 때 아예 여기 우리가 그 페트병 아래 원 크기 정도 크게 정말로 떡처럼 크게 만든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겨울에 보관해 놨다가 감기 몸살 들면 그것을 하나를 끓여 먹으면 잠을 자면 땀이 쭉 나면서 감기가 바로 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것들이 주로 이제 떡차 아니면 차떡.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 대용이랄지 손님이 왔을 때 대접용으로 숭늉 대신 끓는 것들을 이것은 이제 돈차. 이렇게 실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고 사용한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상평 동보가 있는데 상평 이제 약간 큰 거, 적은 거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이것들을 주로 이제 전차 아니면 돈차라고 약간 유식한 분들은 한자 써서 전차.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시골 분들은 돈차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 가남마을인데요. 여기 가남마을은 보림사로부터 좀 떨어지는 데입니다. 같은 보림사 쪽에 가는 데인데 보림사 쪽에 가면 그쪽은 이제 주로 돈차랄지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 여기는 정말 상간오지입니다. 근데 고도리 하면 지금 이제 고도리 하면 우리 교수님 고도리 하면 뭐가 연상되신가요? 예? 이거죠? 도리는 또 뭐죠? 새죠?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고도리 하면 새가 몇 마리? 5마리죠. 고. 일본어로. 근데 고도리가 사실 우리가 일본어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고어입니다. 또 일본어도 되고 또 몽골어도 돼요. 고도리가. 고도리가 그다음에 새. 근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고도리 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새를 잡으면 어때요? 총을 쏴면? 무슨 총으로 잡아요? 예? 새총. 그 산탄총이라고 있어요. 그 새가 적기 때문에 총알이 나가면서 퍼져야지 어떻게 돼요? 잡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 화살 앞에다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화살 앞에다가 대나무로 둥글게 엮어 가지고 쏴면 이것이 커요. 커 가지고 퍽 하고 새를 맞히는 거. 그래서 이 지금 고졸이라고 아니면 고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장흥에서 왜 저것을 고졸이라고 했을까? 저도 참 이걸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졸이 하면 옛날 우리가 진도 같은 수비, 정류수비 될 때 그 주둥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찾아서 어르신한테 여쭤보니까 그 마을에서는 고도리차, 고두리차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이것이 정말로 옛날에 우리가 그 화살 앞에다가 저렇게 만들어가고 새 잡을 때 쓰는 거하고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둥글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돈차를 그 떡이라 생각하지 말고 차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전차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어졌잖아요. 그래서 화살촉에다 끼우면 어때요?
앞이 둥근 것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로 새를 잡으면 새를 맞힐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마 그런 데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차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이 부각이 된 것은 1925년 낙가와 만조라는 사람이 그 대구가 지금 전남 강진에 대구라는 면이 있습니다. 대구 면에가 옛날에 고려 청자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근데 대구가 고려 청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장흥이 옛날에 이 차를 굉장히 많이 생산된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특징이냐면 고려 무신 정권 시대 때 그 무신 정권 시대 때 가장 비작으로 많이 사용됐던 게 고려 청자. 또 하나는 이 내원차림에서 이 차인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이 지역 쪽이 어디냐 하면 고려 무신 정권 때 그 공해태우 친정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로 편입이 됐는데 이 산 넘어가면 그 고려청자 도요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낙가와 만조가 원래 도자기 연구가하고 차 연구가입니다. 이 사람이 1925년에 대구 청자터를 와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이제 넘어와서 이 읍내에 와서 옛날에 면인데 면에 와서 하룻밤을 잡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이 낙엽에 나오는 그 차, 그러니까 전차 이것을 조사를 하러 몽골까지 다녔다 결국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저녁에 면장집에서 이 차를 내오는데 그렇게 자기가 찾으러 다니는 차가 숭늉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뭐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이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차들이 굉장히 일본 쪽에 많이 소개가 되고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차를 보면 이게 있습니다. 좀 고치현에서는 그 바둑알차라고 저것을 이제 저 사람들은 그 대롱에다가 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만든 차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단차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마 지금 미얀마죠. 미얀마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틀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는 거. 저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뭐 이제 단차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단차를 많이 쓰고 여기는 불의사를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차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차가. 왜 좋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 중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면 여행 가다 보면 양치질할 때도 생수살라고 많이 그러는데 배 탈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캔 음료 아니면 그 음료수 병에 든 것만 먹으라고 하는데 중국 가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게 뭔 차를 만들어내냐면 벽돌차를 만들어냅니다. 이 쌀뜨물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압착을 하는데 근데 한국에 여기 아까 여기 만정원 사람 발표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00개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거 하나씩 빼가지고 구인들한테 나눠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씩 물에 우려 먹으면 배탈 방지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전쟁에 쓰였냐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오늘날의 보성의 녹차 수도라고 하는 여기가 차밭을 1941년에 경성화학이 조성을 한 게 그 목적으로 조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경성화학이라는 회사 자체가 결국 군사물자랄지 이런 거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까지는 보성이 별로 차밭이 없는데 보성이 뭐냐면 장흥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장흥의 수약 지역에서 그 많이 있는데 안양 쪽에서 많이 있는데 그 산 넘어가면 여기입니다. 근데 안양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 자료는 지금 맞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저 차밭을 조성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인이 여기 안양 장흥 사람인데 그 사람 처제가 16살 때 그러니까 이 차밭에 가서 늘 자기 형부가 그 총감독이었는데 거기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돈차를 만들어가지고 기계로 찍었던 거, 돈차로 이렇게 늘었던 거, 이것을 그 하나하나를 다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짓말 하기에는 너무나 뚜렷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이제 그 돈차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마을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이거 혹시 봤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장흥의 사자산 밑에 가면 자기 부인 동네가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자산 밑에 가서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뭐라고 하냐면 그 어르신 정신병자인데 정신병자 말 듣고 여기까지 왔냐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맥이 풀리고 딱 한 7월 중순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애들 뭐 3살, 5살짜리 이제 그때는 아마 5살, 7살 때쯤 됐을 거예요. 하도 덥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이제 일요일날 교회 마치고 그래서 그 차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 차 아냐고 했더만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대한민국에서 이거 아는 사람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으니까 앉아보라고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하면서 정말로 우연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보성의 대한다원을 개척했던 시대 때 그 다음에 이 돈차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체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에서 돈차가 이용됐던 지역들을 보면 지금 여기 구례에서부터 저쪽에 해남까지 실제로 제가 확인하거나 일본 문헌에 나온 것들이고요. 이것을 조사한 뒤에 제가 몇 군데를 더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용됐던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특성을 했는데 우리가 차 하면 이제 보통 양반, 근데 약간 이 차는 양반들은 이제 서당이랄지 손님 접대용으로 그 민가에서는 이것을 그 가난한 집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만들었던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차가 생산된 데서는 친척들한테 만들어서 겨울에 그 애들 아프면 감기 그 치료약으로 쓰게끔 선물로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되면 잘 사는 동네도 있고 못 사는 동네도 있는데 그 사찰을 근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찰에서는 이때 아마 입차를 많이 사용이 됐고요. 마시지는 않았는데 사찰 근처에가 말했던 것은 사찰 근처에가 차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밭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뜯어다가 이거 찌기도 하고 만들었던 곳들입니다. 그다음에 쭉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제 판매는 주로 누가 많이 했냐면 그 일본들이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뭐 강주 같은 시장, 그래서 주변에 큰 도시가 있거나 차밭이 있거나 이런 데서 늦게까지 이 차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 할아버지가 만들기도 했고 할머니가 만들기도 했고 어머니가 하기도 했는데 주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이 마을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팔아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 되고 그 구매청 일본인들이 가버리고 나서는 안 만들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가에서도 이용을 했고요. 주로 배앓이용, 감기약, 그 다음에 승려분을 만들었는데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 주로 입차 쪽으로 전환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 그 다음에 서당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아마 옛날에는 그 겨울철에 저희 세대는 이제 난로에다가 뭐 석탄이랄지 장작했던 세대인데 그 전 세대는 그 화로에다가 물 끓여서 저희 세대는 보리차 옥수수 세대인데 그 전에는 이 말 들어보니까 이 떡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재기에다가 넣어서 하루 내내 끓고 간에서 수업을 하고 그래서 방에를 들어가면 차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지금 장흥 이쪽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접객용이랄지 이런 게 많은데 나주는 제사용으로 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주 쪽은 일부러 제사를 하기에 만들 것들은 아주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감기약이랄지 선물할 것은 대충 만들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크기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방촌이랄지 이쪽은 7에서 10cm, 뭐 6에서 8cm 이쪽에 있는 것들인데 사실 직접 만들어 보면 저 정도 크기면 이게 부패랄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만드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일 크게 만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것이 이제 찻떡
또는 떡차 이렇게 불렸던 거고 주로 감기용, 배앓이용 그걸로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보시면 이 크기를 실제로 1930년대, 40년대 그 문헌에 나타난 것들을 그대로 재현을 한 건데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 나주 불에서 나온 것은 정말로 돈 많이나 컸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아주 큽니다. 강진이랄지 장흥에서 나온 것은 이렇게 컸고 이것은 이제 제가 실제 들은 것보다는 옛날 문헌에 나온 것을 그대로 포가하고 지름하고를 그대로 크기를 만들어서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떡차 수확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로 이제 뭐 찻잎을 따는 거 아니고 두물 또는 세잎차 때 주로 많고 아니면 작설차 수확이 끝나고 때 많이 수확을 했었는데 아까 그 서당용, 장흥 이런 데서는 언제 수확을 했냐면 주로 한겨울에 왜냐하면 책거리 때 써야 되는데 서당용, 스승한테 하려면 그 눈발이 날 때 산에 가고 잎을 뜯어다가 그 책거리용으로 스승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만들었는데 이제 약간 그 우리가 점질의 차이는 있지만 1년 내내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와 섞은 것들. 주로 그 강진, 장흥 이쪽은 생강, 유자, 오갈피 쑥 이것은 약간 약용 쪽으로 많이 그 섞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약용으로 많이 썼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주시 저 암정이라고 불회사에서 좀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리밥을 섞었는데 여기서는 80년대까지 이것을 팔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떡차를 만들다 보면 이제 이게 점질이 없어서 잘 안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어르신은 80년대까지 만들어가지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떡차를 만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만들어가지고 장날이면 장에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저걸 팔아서 고등어를 사다가 드시고 그랬는데 1년 내내 떡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찌어도 잘 안 붙으니까 보리밥을 좀 넣어가지고 찰지게 해서 했었습니다. 보리밥은 저 장흥에도 가니까 한 군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찻잎을 찌거나 데치는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치는 것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데치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예 삶아서도 만들었었습니다. 간편하게. 그래서 이 시골에서 만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책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정형화 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이제 이 어르신들도 그 살청은 우리가 효소를 불활성화 시키는 거거든요. 효소가 보통 한 76도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그걸 그 활성화를 딱 멈추게 하기 위해서 찌거나 그렇고 그 다음에 잘 찌어지게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큰 것은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새끼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적은 것들은 이렇게 그 성형 틀 그래서 주로 이제 도자기를 엎어놓고 아래쪽에 발 쪽을 활용하거나 이 대를 잘라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무에 홈을 파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꼬챙이로 꽂거나 어떤 데는 또 저기를 이제 구멍을 안 뚫고 바늘에다 실을 끼워가지고 했고요. 또 모양도 해남을 갖다가 여기는 둥글게 하지 않고 다양하게 가게지게도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한지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직근으로 만든 것들. 그 다음에 지퍼를 하나만 가지고 2개만 가지고 꼬은 새끼줄. 아주 가늘게 한 것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원형으로 하는 방법들, 곶감처럼 끼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주로 이렇게 많이 걸어 놓거나 게짝에 넣거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에는 햇볕에 하는데 좀 특이한 것은 장흥절 같은 데는 홈을 파놓고 홈에다가 장작불 피워놓고 꼬치에다가 돈차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뺑 돌려 이렇게 약간 이게 이제 훈연차처럼 그 향이 약간 들어가게끔 하고 빨리 말고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주로 보관이고요. 보관하는 데는 이제 지펄, 바실러스 균이 있는데 지펄 넣어서 발효를 촉진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근데 실제 효과가 있었는 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과정인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모양을 주고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집집마다 나름의 방식대로 뭐 먼저 찌고 아니면 분쇄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굽는 것은 차를 바로 넣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풋내가 난다고 해서 한번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숯 같은 데 구워가지고 그 끓는 물에 넣어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은 다양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 철주전자가 있었는데 철주전자 같은 게 약간 근데 옛날에 지금 체염색이 나오면 매염 효과라고 옛날 우리가 검정색으로 매염 그 옷을 염색할 때는 가마솥에다가 끓여서 염료를 넣고 염색을 하면 가마솥에 철 성분이 나와 검게 염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년이 많기 때문에 저것도 오랫동안 하면 아주 새카맣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떡차 보존과 계절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뭐 휴일 되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걸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책 쓰는 게 취미생활입니다. 그냥 논문이야 제가 이제 대학에서 많이 오랫동안 해서 논문이야 이제 많이 쓰지만은 책은 이제 취미생활로 쓰는 것들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원고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일본 오키나와를 갔다면 그 오키나와의 그 나하가 중심 도시인데 그 9층 건물에가 2층에가 오키나와에 가는 책들이더라고요. 일본이 한동안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 돈이 많이 되니까 이분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옛날 걸 기록하고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쓰는 것들이 일본 오키나와의 그 나하에 있는 아주 대형 서점의 2층에 한 20평 정도는 그 아마추어,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걸 해가지고 써놓은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참 어르신들을 보는, 왜냐하면 오키나와가 원래 일본말을 안 쓰고 자기 나라 고유 언어가 있습니다. 고유 풍습이 있고 원래 일본이 아니고 유구라는 별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돈차나 떡차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보니까 예전에 만들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떡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랄지 음식이랄지 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음식을 계속 원고를 쓰고 지금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기능보유자를 파악을 하는 것들. 그래서 아직도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취미생활로 조사를 하고 책으로 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조사가 그다지 발굴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계적으로 뭐 기능보유자랄지 유물을 할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정리가 거의 안 됐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서울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라는 게 거의가 서울 문화, 그 다음에 서울 문화가 기록이 되고 우리는 배울 때 항상 기록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는 것들, 우리 지방 문화, 지방 언어, 지방 풍습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가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질 걸로 봅니다. 이 근대의 떡차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구랄지 이 지역의 어떤 전통 문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그 관이랄지 학교에서 하기에는 벅차는 부분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리하고 여기에 재미 붙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학술적인 연구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바실러스균이랄지 여러 가지 균을 그 차에다가 접종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경과되는 것에 따라서 맛 변화랄지 어떻게 발효되는가 할지 그 다음에 미생물 숫자랄지 그런 것을 제가 조사를 하기 했고 이건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 측면에서는 먼저 스토리텔링이랄지 그 다음에 자가제조 그 다음에 콘텐츠 애호가 육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애니메이션이랄지 이런 데 보면 염색이랄지 차 만드는 거랄지 이것을 한 지역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저렇게 상품화를 하고 그것이 방송이 되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조사를 해놓고 정리를 하게 되고 아니면 동화책이랄지 아니면 외국의 우리 문화를 소개할 때랄지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애호가 육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전라남도 공예창작센터 센터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미생활 하신 분들 하는데 가장 인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목공이더라고요. 퇴직을 하시고 본인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서각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돈차를 이리 둥글게 파가고 돈차를 이렇게 찍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차 틀을 한번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서각을 해가지고 판매를 못 하는데 돈차 틀을 좀 소장용으로 멋지게 조형까지 하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만 굉장히 재미를 많이 붙여요. 그 다음에 차 하신 분들도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제가 이제 주 전공은 또 꽃입니다. 플라워 디자인 있죠. 그래서 꽃을 하다 보니까 꽃이 다 연계가 돼요. 왜냐하면 꽃차 하시는 분들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꽃차도 이 아까 우리 돈차처럼 이렇게 틀을 만들고 틀에다가 찍어서 판매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겠다고 해서 또 꽃차 하는 분들이 이 서각 동호회에서 만든 것들을 또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되면 아마 여기 돈차는 나하고 관련이 없다. 뭐 별로다. 하지만은 이렇게 서각이랄지 틀이랄지 이런 거 스토리 이런 거 연결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떻게든 이게 연결이 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는 또 보존의 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어르신들 데리고 한번 그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틀 만드는 거 구멍 파는 거 실습, 한 번은 이 찻잎 따다가 만드는 거 하는데 아주 좋아를 하세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그 황칠을 할지 특히 경산은 양령시나 경산 같은 약용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 하신 분들 저를 좀 싫어하시는데 저는 항상 대중화, 보급. 그래서 이 돈차, 저 장흥에 가면 하나에 비싸게 파는데 그러지 말고 양 넣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되면 삼겹살에 삼계탕에 넣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삼계탕에 유통이 되잖아요. 그건 뱃속에 집어넣는 거 이렇게 유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해서 그 삼계탕 닭 뱃속에 넣어놓으면 안 풀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녹차 삼계탕, 황칠 삼계탕, 아니면 우리 여기 경산 같으면 약초가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삼계탕 먹을 때 저것만 건져내면 잘 우러나와요. 아니면 이제 저걸 한 10개에서 봉지에 넣어서 우리가 가정용에 물 끓여 먹는 용들 아주 용도가 많습니다. 이제 차 하신 분들은 차를 가치 없게 만든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항상 보급하고 일상적으로 할 것인가 대신 이제 등급하는 분명히 하자는 건 주장입니다. 여기도 약간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약초 돌배도 넣고 장에서는 이제 30억짜리 사업을 하고 지역개발에서 한 100억 정도 사업을 가져와서 이제 이 전차를 청태전하고 차를 하는데 이제 농가들 할지 육성액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떡차가 아니고 떡차에다 다양한 걸 집어넣어서 기능성을 높이자 아니면 맛을 좋게 하자 그런 취미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게 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있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전혀 몰랐던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전승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연구가 되고 또 찾아 나서고 그럴 거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성 주체를 명확히 해서 좀 여기서 정보 수집을 해서 발신을 하고 그렇게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